소위 말하는 좋은 음질의 전통이 있는 음향기기 회사들은 최신의 기술을 탑재한 스피커들을 빨리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전자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음향기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블루투스 스피커 시장은 전통의 음향 전문 회사들이 아닌 신규 브랜드들로 가득 채워졌고, 전반적으로 스피커라는 카테고리의 시장 가격을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좋은 현상이죠. 아쉬운 점은 사용자들의 높아지는 취향에 걸맞는 품질의 스피커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블루투스 스피커는 음향기기라고 봐야 될까요? 전자기기로 봐야 될까요? 이 브랜드는 그런 의미에서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한 브랜드입니다. 바로 뱅앤올룹슨의 서브 브랜드인 B&O입니다. 안녕하세요. 있어 보이는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있어빌리티 채널입니다. 오늘은 출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고급 브랜드 스피커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뱅앤올룹슨 베오사운드 A1 세컨드 제너레이션입니다. B&O라는 브랜드는 진짜 영리하게 잘 만든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뱅앤올룹슨의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속된 말로 돈이 되는 시장이죠. 블루투스를 활용한 모바일 제품들의 성장세를 빠르게 캐치해서 제품을 쏟아내고 성과를 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 덕에 뱅앤올룹슨이 갖고 있던 하이엔드 스피커 시장에서의 프리미엄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으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지금 모바일을 주로 쓰는 세대가 나중에 중장년층이 되어 하이엔드 스피커 시장으로 진입할 때 뱅앤올룹슨의 인지도가 분명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뱅앤올룹슨도 그걸 염두에 두고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일 테고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왜 허구 많은 스피커 중에서 이 스피커를 샀냐? 제가 오랫동안 써오던 블루투스 스피커는 이 자르사의 에어로스컬 HD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블루투스가 고장이 난 건지 자꾸 끊김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스피커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편집을 하다 보니 음성 싱크를 맞추는 것 때문에 유무선이 다 되는 제품을 찾다가 코스트코에서 충동적으로 구매한 이 보스 사운드바에 광단자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런저런 것들을 제가 자꾸 들여놓다 보니 책상에 한정적인 공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 부피를 차지하는 사운드바를 치우게 되었습니다. 막상 또 스피커가 없으니 넷플릭스를 보는데 이 맛이 안 나요. 우선 방 안에서만 들을 거니까 너무 크지 않은 걸로 컴퓨터 책상 세팅을 자주 바꾸는 편이니까 고정으로 붙어 있는 것보다는 블루투스가 되는 무선으로 맥북, 레이저 노트북, 데스크탑 이렇게 3개를 쓰고 있는데, 셋 다 블루투스 5.0 이상의 스펙이니까 이왕이면 블루투스 버전이 5.0 이상인 최신 제품이 더 좋지 않을까. 연결도 빨리빨리 되고 딜레이도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운드 품질도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이왕이면 멋진 디자인의 제품이 없을까 하면서 찾은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새로 나온 블루투스 5.1에 가장 최신 버전이 들어가져 있고, USB-C 타입 포트, IP67 방수 방진에 같은 제품 2대로 스테레오 페어링도 되고, 2대 기기에 동시에 페어링하는 멀티포인트, AAC, aptX, 어댑티브, 무선 코덱도 지원하고, 소리만 좋다면 이 급에서는 거의 다 갖춘 제품이에요. 소리만 좋다면요? 제품 구성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품 USB-C 케이블 끝. 제가 고른 색상은 그레이 미스트색으로 맥북의 실버 컬러와 유사한 밝은 색상으로 환 공포증을 일으킬 것 같은 아노다이징된 알루미늄의 완성도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최근엔 핑크와 그린색도 추가되었더라고요. 생각보다 본체가 작지 않습니다. 손에 꽉 차는 사이즈에 무게도 558g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처럼 웃으면서 신나게 들고 다니다가 놓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면 스피커가 박살날 것이고, 혹시나 사람이 맞으면 사람이 박살날 묵직함입니다. 알루미늄 마감은 정말 좋습니다. 이 급의 제품에서 소재 선택이 사운드의 품질에 드라마틱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도 높고 제작도 번거로운 이런 제작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뱅앤올룹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도 저 같은 사람이 이 제품을 사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쁘잖아요. 고급스럽고요. 이 속에 3.5인치 플레인지 1개, 5분의 3인치 트위터 1개의 드라이버 유닛, 우퍼 및 트위터용 30W 클래스 D 앰프가 2개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1세대에 비해 트위터가 아주 약간 작아졌고, 주파수 범위가 60Hz가 아닌 55Hz부터 시작하는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저는 막귀이기 때문에 아마 구분을 못할 거예요. 구성을 아무리 알차게 한다고 한들 크기가 작고 내장 배터리를 사용하는 출력의 한계가 있는 스피커에게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판은 우레탄 같은 플라스틱 사출로 왠지 때가 잘 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원 버튼, 블루투스 버튼, 마이크, USB-C 포트, 충전 LED, 재생, 정지, 음향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빙 둘러서 다 있습니다. 가죽으로 된 끈에 알루미늄 마감물을 한 스트랩이 있습니다. 2세대와 1세대를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이 스트랩의 알루미늄 고리? 요게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이게 멋있으려고 한 장식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써보고는 이게 왜 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자, 본격적으로 음악을 들어봐야겠죠? Into your early life, romance came, and a night came, and a night came. 음악을 듣고 처음 든 느낌은 생각보다 E급에서 나오는 것 치고 음량이 크다. 두 번째로는 뱅앤올룹슨 치고는 저음이 생각보다 강하다.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트위터가 고음을 잡긴 잡는다. 였습니다. 생각보다 음량이 커서 방에서는 볼륨을 중간으로 둬도 충분히 쓸만했습니다. 일단 음량이 크다는 것 자체가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 음량이 7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소리가 불안하게 느껴져요. 이때부터 스피커가 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그간의 뱅앤올룹슨의 사운드와는 다르게 우퍼가 생각보다 세게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좋음과 안 좋음의 선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적당하다 싶을 때도 있고 저음이 왜 이렇게 퍼지지 싶을 때도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고음은 비슷한 체급의 블루투스 스피커 중에서는 그래도 잘 뽑아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깔끔하게 들리는 소리도 괜찮고 강한 베이스 위에서도 고음이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볼륨을 키웠을 때 가장 불안하게 느껴지는 소리 또한 고음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들려요. 50에서 70%의 볼륨 사이가 가장 괜찮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그 이상으로는 좀 듣기 편한 소리는 아니었어요. 고음과 저음이 세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중음이 약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중음이 좀 묻히는 편입니다. 중음만 잘 받쳐줬어도 훨씬 소리가 풍성하게 들렸을 텐데 하는 욕심이 나더라고요. 제가 다분히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적당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끈은 단순히 멋으로 붙여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제품이 이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어딘가 걸어두지 않으면 제 성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걸어두는 끈이 있는 것이었어요. 저도 그랬고 통상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두고 사용하실 거예요. 이렇게 바로 근처에 두면 책상이 심하게 울려요. 우퍼가 책상 전체를 떨리게 해서 같은 책상에 두기에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단조롭게 퍼집니다. 이걸 이렇게 걸어두면 훨씬 풍성하게 소리가 잘 나와요. 이 끈은 그렇게 쓰라고 만든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이거는 헤드셋 거치대였는데 지금은 스피커 거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세대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블루투스 5.1이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편집용 스피커로 쓸만한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멈춤, 재생, 멈춤 할 때 딜레이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기기로 전환이 엄청 빨리 될 줄 알았거든요. 유선처럼 전환되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블루투스 전환되는 수준으로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어요. IP67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합니다. 보통 방수가 되는 스피커라고 해도 IPX 등급처럼 방수만 지원하고 방진은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이폰 SE 2020과 같은 방수 방진 등급을 지원합니다. 전에 있던 3.5파이 단자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알렉사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제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알렉사를 써볼 일이 없어서 배터리는 2200mAh에서 3000mAh로 제가 실사용해본 기준으로는 항상 켜놓고 쓰지는 않지만 하루에 2-3시간 정도는 틀어놓는데 열흘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해요. 그나마도 배터리가 알림이 와서 충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래된 것 같아서 한번 충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줍니다. 배터리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만족스러웠어요.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생각하기엔 비싼데 제품이 갖고 있는 기능과 성능, 동급의 어떤 스피커들보다도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제품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지금 가격은 조금 많이 비싸지만 가격이 좀 더 낮아진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